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짓기를 할 때 창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모신 분은 창호에서만 20년이 넘게 일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 앤썸의 임성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창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온 앤썸의 임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20년이 넘게 창호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창호하면 굉장히 이사님한테는 특별하겠는데요. 창호가 뭐예요? 창호라는 의미는요, 창문과 도어를 통칭해서 쓰는 이름이고요, 명칭이고요. 20년 동안 하면서 예전보다 계속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게 성능이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독일식 창호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호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따뜻해야 되고, 또 여름에 또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건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많죠. 하지만 창호도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이 금방 말씀하시면서 독일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독일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식이라고 많이 이제 창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독일식과 미국식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앞에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만든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식 창은 목조주택에 주로 들어가는 창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좀 성능 차이가 좀 나고요. 미국식 창은 프레임 위에서 문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미국 창의 종류 중에 하나는 오르내리기 창, 그러니까 세로로 길면 밑에 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오르내리기 창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창, 싱글 슬라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창들이 있는데 이 방식의 단점이 있어요. 프레임 위에서 문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딱 붙어 있으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이 모여라는 털로 커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털이 빠진다거나 그리고 눌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식 창호는 여닫이 방식이라서 쉽게 표현하면 락앤락 반찬통 있잖아요. 락앤락 반찬통을 보면 플라스틱에 꼭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닫은 다음에 양쪽으로 잠그죠. 그런 방식으로 된 이제 창호가 독일식 시스템 창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열성도 중요하지만 창호의 고유의 성능인 기밀 성능이 좋아야 좋은 창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창호가 독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아파트에서는 미국식이라고 불리우는 창호를 많이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슬라이딩 방식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식 하면 최근에 많이 설치하는 틸트 앤 턴 방식의 이제 열고 닫는 형식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님, 창호를 가지고 지금 저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샘플 들고 오셨잖아요. 네네. 이 샘플을 통해서 이제 창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일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창의 가장 대표적인 창호가 틸트 앤 턴이라고 표현하고요. 틸트는 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턴은 여닫이, 열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이 밑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잠긴 상태고요. 핸들을 옆으로 수평으로 만들면 여닫이, 오픈이 됩니다. 턴. 그리고요, 닫은 상태에서 위를 올린 다음에 당기게 되면 환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락앤락 통처럼 잠기면서 기밀성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하드웨어가 사면에 들어갑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면에 적용이 되려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톱니처럼 되어 있어요. 톱니처럼 되어 있어서 핸들을 돌리면 사면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문짝에 달려있는 이 동그란 거를 캠이라고 표현하는데 얘하고 프레임에 달려있는 키퍼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열려 있다가 잠그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락앤락통처럼 딱 잠그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고요. 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이쪽에. 제가 잠그게 되면 딱 밀착되는 느낌 날 거예요. 이 위쪽 가스켓 쪽에. 와. 예, 그죠. 예. 네. 이래서 3회에다 잠기기 때문에 기밀성이 매우 뛰어난 창이 도계식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봐왔던 그 슬라이딩 방식은 하드웨어가 사실 손잡이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하드웨어 차이가 굉장히 기밀성의 차이하고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사님, 지금 창호가 재질이 PVC잖아요. 네. 이 PVC 창호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PVC 창호는 예전에는 주로 한 30년, 40년 전에는 주로 알루미늄 창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알루미늄 창호의 성능이 부족하니까 외부는 알루미늄 창호, 내부에 목재를 창호를 적용해서 아파트에 많이 적용됐었고요. 물론 제 방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방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PVC, 그러니까 합성수지재 창호가 개발이 되면서 주택에는 거의 다 PVC 소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PVC가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거의 주택에는 PVC 창호가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큰 창, 사이즈가 큰 창, 커튼월, 뭐 계단창처럼 긴 창호, 그건 구조적으로 필요할 때는 PVC보다는 알루미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 전도율 때문에 알루미늄보다는 PVC 창호를 굉장히 선호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어떤 창이 정말 좋은 창인가요?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할 때 어떤 이유가 있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생각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볼펜을 얘기를 할게요. 볼펜은 잘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 써지다가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떨어져서 이 볼이 망가져서 안 나올 때 있죠. 그러면 걔는 볼펜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 플라스틱이겠죠. 그리고 또 안경을 쓰셨잖아요. 안경은 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잘 볼 수 있게끔 안경을 쓴 거란 말이죠. 근데 나한테 초점이 안 맞으면 얘는 나한테 맞는 안경이 아닌 거죠. 구매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창호는 내가 이 집에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끼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창호여야 되는데 성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창호 주위에 갔더니 어깨가 시려워요, 추워요, 이런 걸 느낀다거나 결국 단열 성능이 안 좋다거나, 그리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답니다. 오늘. 그래서 창문을 안 열었는데 저녁 때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틈새로 다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디자인이 이쁘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열성과 기밀성능이 좋은 창이, 좋은 성능을 가진 창이 좋은 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창문은 아름답기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정말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창문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름답다는 게 결국 기술력이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창호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